이번 시간은 프리퍼런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 똑같은 겁니다.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춰진 트랙에도 트랙 위치 번호 유지, 이 버튼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큰 지장은 없어요. 트랙을 이렇게 4번 5번 이렇게 숨기게 됩니다. 6번 트랙을 밑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갔을 때, 다시 올렸을 때 4번 5번 이게 숨겨진 트랙, 히든 트랙입니다. 히든 트랙 밑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꺼볼게요. 그러면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때 이렇게 4번 5번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기능, 툴팁 기능, 세부 옵션 이런 거는 이것도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크게 지장은 없는 건데, 이걸 빼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네, 이걸 체크를 하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설명이 뜹니다.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편집 윈도우 초기 길이 0000 0000 이렇게 놓으셔도 되는데, 이제 방송 기준은 01 빵빵빵빵빵이라고 많이 해요. 이게 이제 방송 기준에 맞추는 건데, 방송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맞춰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러그인 메뉴 구성, 이 부분은 이제 목록, 종류라 함은 뭐 다이나믹이나 아니면 뭐 리버브 같은 뭐 이펙트 계열, 이런 종류대로 나누어져 있는 것과, 제조사는 뭐 웨이브스 아니면 아이조톱 같은 그런 유명한 플러그인들 제조사별로 분리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종류와 제조사별로 나눠져 있는, 이렇게 총 4가지 선택지가 가능한데요. 저는 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종류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다이나믹,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인풋 언어 자동 전환, 이건 저는 잘 안 쓰는데요. 자동 전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마커를 눌렀을 때 한글로 자동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네. 저는 안 쓰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초기 자동 영문으로 아스키 코드로 된 영문으로 쓸 수 있게 뭐 하는 건데요. 저는 이건 체크하고 이건 체크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프로툴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네모난 칸이 뜹니다. 퀵 스타트 윈도우. 크게 필요는 없는데, 마커 볼게요. 마커 컬러 표시 빠지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지금 어두운 색깔이죠. 여기에서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벨로시티에 따라 미디 노트 컬러 표시, 제가 그려놓은 게 있는데, 미디 에디터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 벨로시티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그리고 초기 트랙 컬러 코딩 없음으로 하면 완전히 어두운 색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색깔을 넣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트랙과 미디 채널 하면 트랙과 미디 채널 여기서 색상을 바꿀 수가 있고요. 트랙과 미디 장치, 그룹의 색깔이 들어가고 뭐 트랙 종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옆에 트랙 컬러에 맞게 색깔이 바뀝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볼게요. 이 부분은 이쪽이랑 좀 겹치는 부분입니다. 트랜스포트라 함은 이쪽을 트랜스포트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타임라인, 인설션, 플레이 시작 마커가 플레이백을 따름 이렇게 체크를 하면 보세요. (50에) 멈추면 50으로 되는데 빼면 멈췄을 때 원래 시작했던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쵸? 저는 보통 이거 많이 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에디트 인설션이 스크럽, 셔틀을 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에디트라 하면 이제 볼륨 오토메이션부터 해서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제 스크럽, 셔틀이 이제 뭔지 잠깐 동영상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뭐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감기, 되감기 중 모니터링. 방금 빨리 감고 되감기 할 때 소리가 났죠. 근데 이걸 빼게 되면 이제 감기, 되감기 소리가 안 납니다. 네, 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빨리 감기, 되감기 레치는 이제 레치라는 거는 한번 누르면 계속 반응되는 건데 이건 나중에 또 다른 오디오 쪽에서도 나오겠지만 자주 나온 겁니다. 빨리 감기랑 되감기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빨리 감기가 계속 되는 거고 체크를 하게 되면 이걸 체크를 안 하면 누를 때만 빨리 감기 그리고 빨리 감기, 되감기가 되는 기능이에요. 플레이 시작 마커가 타임라인 선택 영역을 따름. 플레이 시작 마커가 타임라인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프리뷰를 위한 보이스 확보. 이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프리뷰 소리를 위해서 보이스로 확보를 해 놓는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셔틀락 속도 같은 경우는 아까 셔틀 그 동그란 거 최대 8배속 그리고 패스트 포워드 그리고 리와인드 이게 이제 최대 3배가 되는 거죠. 플러스 300% 마이너스 300% 그리고 뒤로 앞으로 플레이 값 뭐 5초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뒤로 앞으로 플레이 값은 5분으로 제가 맞춰놨습니다. 숫자 키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식, 트랜스포트, 셔틀에 따라서 조금씩 단축키가 달라요.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트를 쓰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면서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자동 백업은 꼭 눌러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보관 백업을 총 10개, 저장 간격은 5분인데 보시면 파일 백업 네, 이렇게 5분마다 저장이 되는 거고요. 최근 백업 개수를 이제 10개로 맞춰 놓는 겁니다. 네. 더 늘리셔도 상관없어요. 저장 간격도 뭐 2, 3분으로 하셔도 됩니다. 유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쓰실 일 없고요. 그냥 놔두시면 되고 레코드 같은 경우는 레치 레코드 활성화 버튼. 레치 레코드란 이제
레코드 버튼 한 번 눌렀을 때 레코드는 계속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Enable Automation in Record 같은 경우에는 녹음 중에 오토메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링크 레코드 앤 플레이 페이더, 이거는 이제 페이더 볼륨 값만 전체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데, 잠깐 들려드리자면, 레코딩 할 때 이렇게 오토메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레코딩 할 때 오토메이션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잘 쓰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링크 같은 경우는 페이더 파란색 보이시나요? 네,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쓰지는 않는 거예요. 오히려 위쪽이 더 활용도는 조금 있지 않나 싶은데, 네, 잘 안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트랙 레코드 잠금, 레코드 할 때 오디오 트랙을 뭐 잠그는, 락 건다는 거고요.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인데, 이제 레코딩 할 때, 레코드 할 때 잠궈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랙 아밍 해제 시 인풋 비활성화, 트랙 아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뭐 큐베이스든 뭐 에이블톤이든 다 암이라고 해서 장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밍 해제 시 인풋 모니터링인데요. 이걸 해제 시 동시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스타일의 인풋 모니터링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루프 레코딩 이거는 이제 루프 레코딩 시에 새로운 재생 목록 자동 생성, 이거는 이제 보시면 루프 레코딩은 최소 1초가 돼야 돼요. 최소 1초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루프 레코딩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뭐 가수들 같은 경우에 뭐 중간에 이 부분만 계속 다시 부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키패드 5번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루프 레코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레코드 암 활성화 시켜주시고 키패드 3번 눌러주시면 레코딩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방금 됐던 게 이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요. 온라인 옵션은 사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디스트럭티브 펀치 파일 길이, 디스트럭티브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음원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거라 추천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쪽에 보시면 이건 단축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요. 색깔도 빨간색, 파란색. 그래서 이 부분을 레코드를 해버리면 이 부분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원본 파일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완전히 날아갈 수 있으니까 디스트럭티브는 잘 안 쓰시는 게 좋은데, 장점은 파일을 새로 뭐 콘솔리데이트 한다거나 아니면 바운스나 레코딩을 해서 파일을 새로 안 만들 수 있어서 하드 용량을 하드 용량을 아끼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안 쓰는 기능입니다. 완전히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잘 안 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축키조차도 없습니다. 자동 클립, 페이드, 클립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드 인아웃 길이, 뭐 이거는 0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사이드 체인을 이제 보정해 주는 건데 이것도 뭐 크게 쓸 일은 없습니다만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디오 영상을 올리면 이쪽에 이미지가 떠요. 그래서
고품질로 볼 수 있게 하는 건데, 해줄 수 있으면 좋고요. 사양 안 좋으면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디팅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립 목록 선택 영역이 에디트 선택 영역을 따름. 이건 사실 이쪽이랑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 체크는 다 해주시고, 어떤 거라고 보면 되냐면, 이렇게 찍었을 때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화면 왔다 갔다. 그리고 이걸 찍으면 보이시죠? 빨간 게 이쪽에 있고 뒤쪽에 있고, 이런 걸 이제 따라가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체크를 다 해주시면 됩니다. 클럭 게인 넛지값 같은 경우는, 넛지라는 거는 이제 살짝 미는 건데, 게인을 0.55dB씩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잘 쓰지는 않습니다. 트랙 같은 경우에 뭐 샘플이나 틱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그냥 틱 기반으로 설정을 하는 거고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메모리 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거 이 위에 것만 체크해 주는데, 바로바로 반응이 오기 때문에, 보시면 플레이 하고 있죠. 원하는 지점에 마커가 찍히고요. 이거를 해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두 번을 찍어야 돼서 뭐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설정 같은 것들을 이제 적을 수가 있고, 이걸 빼버리면 플레이 도중이니까 플레이 도중에 자기가 뭐 적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설정할 수 있는 걸 원하시면 이거를 이제 빼주시면 되고, 아니면 원하는 지점에 정확히 마커를 찍고 싶으시다 하시면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본 트랙에서 이 한 트랙에서 메모리 지점의 선택 영역을 리콜, 그래서 이제 메모리 지점에서 선택 영역,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나중에. 저는 체크는 안 하고 있어요. 페이드 같은 경우는 뭐 신경 굳이 안 쓰셔도 되고요. 편집 시 페이드 유지,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 파일을 이렇게 두 개 겹치잖아요. 그 다음에 페이드를 하면 따라가니죠. 근데 제거를 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페이드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떨어집니다. 보통은 체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초기 설정 같은 페이드는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써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중에 페이드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단축키로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크로스 페이드 같은 경우는 이 모양이 더 무난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REX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파일이 있다고 해요. 파일 포맷. 그리고 이제 줌 토글, 이 버튼인데, 이제 키보드로 이제 영어 키패드 E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줌인 후 선택 영역 제거 누르면, 눌러볼게요. 영어 키패드 E 누르면 영역이 안 보이죠. 줌이 됐는데. 선택 영역 최종 사용돼 있는데, 선택 영역 해주는 게 저는 편해서 선택 영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걸 해두면 이런 검은 제가 선택했던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줌인 시 개별 그리드 설정, 그리드라고 하면 이쪽인데 나중에 설명할 텐데, 잘 안 쓰고 있어요. 개별 그리드, 내가 원하는 칸 간격을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에디트 선택 영역, 에디트를 한 선택 그 영역에 맞게 줌 토글이 되는 겁니다. 잘 안 써서 저도 간단하게만 쓰고 있어서 이게 체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실행 취소 횟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언두 리두 같은 건데, 최대 64개까지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실행 취소, 재실행 불가능, 뭐 이거예요. 네.
믹싱 같은 경우는 이제 설정에서 이제 샌드 초기값, 샌드로 보내는 거를 이제 마이너스 인피니티, 그러니까 제로인 상태로 보낸다는 거고, 샌드 펜, 예를 들어서 심벌 같은 경우 드럼을 연주한다고 했을 때 좌우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왼쪽에 있는 심벌이면 왼쪽 펜으로 따로 설정을 안 해도 되게 하는 기능입니다. 보통 해주면 좋을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쓰는데 해주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믹스 편집, 그룹 활성화 링크, 뭐 이런 거, 그룹 활성화 링크 하는 건데, 믹스 편집, 그룹 활성화, 네, 이런 거 활성화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절대 펜 링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EQ, 이거는 설정해 놓으시면 좋은 게, 다이나믹은 이제 보통 컴프레서 같은 걸 다이나믹이라고 해요. 소리를 강하게 해주는. 이걸 설정을 해두시면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뜹니다. 보이시죠? 7밴드, 그 다음 76, BF76, 그쵸? 자주 쓰는 것들 여기다가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뭐 D커맨드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컨트롤러와 이게 싱크 맞춰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체크는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컨트롤 초기 값을 오토메이션 활성화로, 플러그인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이렇게 걸어 주시면 오토메이션 할 수 있게 바로 할 수 있게 설정을 해준다는 건데요. 저는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잘못 만지면 또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설정은 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활성화 시켜주고 나머지는 활성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토메이션 할 때 이제 기록 경고가 뭐 뜨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잘 쓰지 않아서 제가 이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VCA 그룹, 이것도 제가 잘 안 써서 잘 모르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VCA라는 이제 채널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서 슬레이브 제거시, 병합 슬레이브라고 하면 이제 VCA 같은 경우에 그룹 A를 묶었다 치면 1, 2, 3이네요. 그룹 A가 1, 2, 3 트랙이에요. 보시면 줄이 3개 보이죠? 묶어놨는데 뭐 활성화,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축키로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이런 거 할 때 VCA에서 종속된 관계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1, 2, 3번 트랙 이 슬레이브 돼 있는 상태인 건데 이걸 이제 제거를 했을 때 VCA 그룹에서 슬레이브 이 1, 2, 3번을 제거했을 때 오토메이션이 병합된다, 합쳐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성의 일반 VCA,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겠고, 트림 모드에서 샌드 포함, 트림 모드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샌드로 보내는 게 있어요. 이쪽 트림 모드 이렇게 켜면 네. 트림 모드에서 이제 샌드로 보내는 것도 다 포함을 시키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최소의 Q에 변경된 컨트롤 포함, 잘 모르겠네요. 쓰기 패치 후 기록 모드, 이 부분은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쓰기, 여기서 이제 오토메이션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기록이 이제 터치로 가는지 레치로 가는지, 트림 오토메이션 병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패스 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네, 이렇게 되죠. 트림 모드로 바꾸면 파란색 선이 보이죠. 네, 여기서 더 내리면 두 번 컨트롤, 좀 더 미세하게 뭐 컨트롤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쓰시는 분들은 쓰시는데 잘 안 쓰기도 해요. 앞뒤 모양에 따라서 좀 이렇게 앞뒤 이런 값들에 따라서 모양이 좀 바뀌기도 합니다. 네, 좀 키워볼까요? 네.
보통 이걸로 해두면 좋긴 합니다. 네. 수동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 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VU 미터랑 이제 RMS 미터 두 개 많이 쓰는데, 이것도 나중에 오디오 강의를 통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마스터 미터는 이제 리니어로 되어 있습니다. 선형 방식.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 미터, 또 디지털 VU 미터로 되어 있고, 뭐 DK 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피크 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초로 많이 낮춰놓는데, 여기서 이렇게 3초 후에 없어집니다. 이런 기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퍼런스 레벨은 이제 0dB로 하는데, 뭐 방송 쪽에 일하시거나 하시면 다 방송국마다 좀 원하는 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송출실이랑 서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프로세싱은 이제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불러오기 같은 경우는 불러오기 중 이제 복사가 있고 추가가 있어요. 근데 보통 프로툴 하시는 분들은 다 복사해서 쓰십니다. 보통 다른 데서 작업할 때 폴더만 들고 가서 다른 데서 작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보통은 자동으로 파일 복사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복사된 파일을 세션 포맷으로, 그 세션 만들 때 뭐 24비트에 뭐 448 그런 걸로 이제 자동으로 변환시켜주는, 샘플레이트도 변환, 이렇게 안 하면 변환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샘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변환 안 함으로 하면 피치가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체크를 안 하시는 게 보통 좋습니다. 같이 불러오기 할 때 샘플레이트가 다른 걸 올려놓으면 여기 이제 샘플레이트라는 게 뜰 텐데, 이게 다르게 되면 피치가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 안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REX 파일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포맷 이름인데 보통 저는 이제 쓸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샘플레이트 변환 품질은 느리게 하는 게 안정성이 있어서 좋기 때문에 느리게 해주는 게 좋고요. TCE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서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보통 초기화 뭐 타임 시프트 기능이에요. 뭐 다른 것들도 이제 활성화되어 있으면 쓸 수가 있긴 합니다. LST 오디오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이쪽에서 설명드릴 텐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미디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따로 제가 좀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화 같은 경우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프리퍼런스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툴 사용하는 셔플, 스팟, 슬립, 그리드 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